네,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젯밤 서울의 한 숙소에서 고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 생존자였습니다. A군은 이태원 참사 생존자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다리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는데 함께 축제에 갔던 친구 2명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A군은 그 뒤 학교에서 심리 상담을 받고 이와 별도로 일주일에 2번 병원에서 심리 치료도 받아왔습니다. 심리 치료도 받아왔다는데 도대체 이군은 왜 죽었을까요?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오늘은 이 마음의 아픔에 대한 상담 기법의 차이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상담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와 함께 상담 사례 분석을 할 내용은 뉴스에서 많이 접한 한 학생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은 12구 이태원 참사 생존자였지만 스스로 삶을 마감한 고 이재현 군의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죽은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심리 상담을, 죽은 사람을 데리고 심리 부검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사례 분석 세미나를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나 이런 거 던져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댓글에 여러분들이 던지고 싶은 어떤 질문이나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이 댓글도 없는 이 사례 분석 세미나를 계속하면 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겠어요. 빨리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 조금이라도 저한테 그렇지 않으면 저도 뛰어내릴 수도 없고 지금 제가 있는 데가 지하라서요. 뛰어내릴 수도 없어요. 네, 지하를 팔 수도 없고요. 박군은 그날 가장 친한 친구 2명과 함께 헬로윈 축제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밤 10시 반까지 집에 오라던 부모님의 당부대로 지하철을 타러 가던 길에서 박군과 친구들은 인파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40분 넘게 깔려있던 박군은 의식을 잃기 직전 구조됐지만 바로 옆에서 친구들이 숨지는 모습을 고스란히 목격했습니다. 정신적 충격은 물론 몸의 근육세포들이 파열돼 입원 치료가 필요했지만 박군은 친구들 장례식에 가야 한다며 이틀 만에 퇴원했습니다. 어떻게든 가서 그 친구들 얼굴을 마지막으로 봐야 된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안 된다는 걸 중간에 퇴원을 시켜서 나갔어요. 박군은 어떻게든 일상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참사 일주일 만에 등교하며 학업에 몰두하려고 애썼고 병원에 상담도 다녔습니다.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참 죄책감을 느꼈는지 책임감을 느꼈는지 어쨌든 자기가 더 살아갈 수 없다. 그냥 친구 곁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고등학생 사건이라고 표현할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거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을 요약을 한 내용입니다. 박군은 어떻게든 일상을 회복하고 학업에 집중하였었고 대학병원의 상담을 받았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리 상담을 공부하고 또 심리 상담을 직접 하시려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왜 우리가 뭘 다뤄야 합니까 하면 요즘에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많이 나아져서 이런 참사의 생존자를 심리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 트라우마를 해소해 줘야 된다. 또 그 마음의 아픔을 치료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누가 그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고 트라우마를 해소합니까? 라는 문제가 우리가 사실은 직면한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심리 상담이나 또는 정신의학 전문의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환자들, 내담자들을 다루게 되겠죠. 이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살아남은 다음에 대학병원에 가서 5번의 심리 상담을 받았답니다. 치료 받은 횟수가 5번이에요. 한 번 갔을 때 15분에서 20분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게 깊게 이루어졌다면 좀 캐치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부 심리 지원 대상이었지만 대학병원에서 이뤄진 상담은 한 번에 20분을 넘기기 어려웠고 그마저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받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고 나서 많은 언론에서는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 좀 더 많이 받았더라면 아이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그걸 접하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막상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죽었지, 제대로 치료를 받았고 그게 효과가 있었다면 스스로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겠냐 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 되고, 고등학생의 부모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너무나 짧은 횟수로 5번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또 한 번 받을 때도 20분, 10분, 20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을 충분히 받을 정도가 됐으면 낫지 않았겠는가, 이런 아쉬움을 표현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군의 경우에는 대학병원의 상담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대학병원의 상담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신과 의사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일상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었지만 17살의 어린 나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군은 학교 차원의 상담과 함께 일주일에 2번 병원 심리 치료를 받아왔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일상 회복은 내가 끔찍한 일을 당했거나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 정신과 병원에 가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10분이든 20분 만나면 그게 내 나름대로 일상 회복의 노력이고 또 심리 상담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믿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의 상담이, 정신과 의사를 만나는 게 뭐가 심리 상담이냐. 정신과 의사는 말은 정신 상담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뇌나 신경계의 잘못이나 문제, 오류를 고쳐준다는 활동인데 뭘 심리 상담이라고 이야기하면 잘못된 거 아니냐. 최소한 그 이야기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을 뻔한 상황에서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고통, 그 아픈 거를 부모에게도 이야기를 못하고, 부모는 사실 이야기하기 힘들잖아요. 그거는 일상생활도 고등학생 정도 되면 부모랑 이야기하지 않는 나라인데 이런 끔찍한 일을 더욱더 부모랑 이야기하면 그게 더 이상하겠죠, 그죠? 진짜 아들이 죽은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 안 되고 자살을 한 것 자체를 그냥 충격으로 받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그냥 애가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는데 치료를 잘 받았으면, 충분히 치료를 받았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치료를 받기만 하면,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만 하면 살아남았을 텐데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보이는 거죠. 치료 받은 횟수가 5번이에요. 한 번 갔을 때 15분에서 20분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게 깊게 이루어졌다면 좀 캐치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부 심리 지원 대상에서 어쩌고저쩌고 몇 번 받았고 얼마를 받았고 이게 전혀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왜 그 끔찍한 참사에서 살아남은 애가 왜 자살하게 됐는가, 이 질문 던져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비행을 하려고 거기를 간 게 아니거든요. 자기만 사는 게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댓글을 그렇게 보면 그냥 거기서 무너졌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자살해 죽은 거에 대해서 댓글 탓을 돌리고 싶은 이 엄마의 마음, 이렇게 또 나타나는 거죠. 뉴스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건 이후에 한덕수 국무총리, 본인이 필요에 따른 이런 좀
생각이 좀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 좀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사실 총리 입장에서 뭐 생존자 고등학생이 죽었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뭐 이렇게 하려고 분향소 갔다가 쫓겨나신 분인데, 근데 고등학생이 죽었는데 날 보고 어쩌라고, 이 마음이겠죠, 그죠? 그리고 정부에서, 국무총리 입장에서 보면 정부에서 할 거 지원 대상자 삼아가지고 지원해줬는데, 대학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5번 상담했는데 애가 계속 했으면 10번, 20번 갈 수도 있는데, 그러게 네가 살려는 마음을 좀 더 가졌으면 살았을 텐데 그 마음이 약해서 죽은데 날 보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해서 잠시 총리의 마음을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우리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또 공청회에서 총리, 장관, 의원이 2차 가해를 했다. 야,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억울하고 참 답답한 상황이 있으면 주위에 걸리는 놈 다 그냥 잡아 죽인다. 뭐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쏴라. 고스톱 칠 때 움직이는 놈만 잡아라. 뭐 거의 이 마음으로 지금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수본, 저는 진짜 이 나라 공권력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징글징글하고 이 가정스럽다라는 걸, 이 특수본 이태원 참사 74일간 수사 종결하고 6명 구속하는 거, 이 코스프레도 이런 코스프레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진짜 열받았어요. 이태원 참사 원인을 수사해온 경찰 특수본이 출범한 지 74일 만인 오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특수본은 일단 이번 참사 책임이 경찰과 소방, 구청, 서울교통공사에 있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들의 과실이 겹쳐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한 만큼 이들 기관 관계자 24명을 입건했는데요. 이 가운데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4명,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2명을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에 대해선 구체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워 수사를 끝내겠다고 했는데요. 근데 뭐 개 돼지가 사는 나라에서 위에서 멍멍하면 망망하고 꿀꿀하면 꿀꿀해야 되는 나라에서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재수 없는 6명 구속하고 윗대가리들 다 살아남는 건 대한민국에서 생존의 비법이니까 우리 모두 잘 알아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사례분석 세미나냐, 정부 공격 방송이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거 정부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야, 인간들이,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인간들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이런 짓을 안 할 텐데, 검사 판사 출신들의 인간들을 다 대통령 만들고 장관 만든 거 다 우리가 만들었는데 누구를 욕할 거예요? 그렇다고 변호사 출신을 또 대통령 만들면 그 인간이 착하고 깨끗하게 잘 할 거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조국이 아니고 누구를 내가 하자고, 공유를 하자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생존자가 받았다는 심리 상담. 5번이나 심리 상담을 받았지만 결국 죽음을 택한 이군. 왜 이군은 죽었을까요? 왜 심리 상담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걸까요? 이태원 참사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에게 제공된 심리 상담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던 것인지 다른 생존자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존자 김초롱 씨가 국정조사 공청에서 발언했대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고 살고 싶었기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심리 지원을 알아보았습니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보다 심리학회의 전화 상담으로 많은 치료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라고 말하는 제게 가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딜 가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나라인 것이 맞다. 놀다가 참사를 당한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다가 참사를 당한 것이다라는 가슴 울리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간 것 자체를 후회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 네. 너는 놀러 간 게 아니고 그럼 뭘 하러 갔어요? 그냥 일상을 사는 중에 사고를 당한 거다라고 표현을 해준 거에 좀 죄책감을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떨고 있는 이 내담자에 대해서 죄책감을 들어주는 상담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살 수 있었다. 자기 편을 들어줬잖아요. 자기 편을 들어줘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했네요. 왜 쓸데없이 그런데 놀러 갔냐 비난받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라고 말하는 이 본인, 이거는 자책이거든요. 자책. 그럼 이 김초롱이라는 분은 자책을 하는 자기 자신에게 이 상담사가 응답을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가슴이 울렸다라는 이해되는 거죠. 우리가 자책, 자학을 전문으로 사용하시는 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 로맨티스트! 아니에요. 가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나라인데 놀다가 참사를 당한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다가 참사를 당한 거다. 이게 가슴이 울리는 치료라고 하는, 이건 대체 무슨 마음일까요? 내 탓이 아니라 나라 탓이다. 그렇죠. 내 탓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 나라 탓이다. 이 상담을 했다는 거야. 아이가 할머니랑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그쳐가지고 넘어졌어. 할머니 아주 아파. 그랬더니 할머니가 엣지 돌부리, 이 나쁜 돌부리, 우리 손자를 넘어뜨리고 엣지 나쁘지. 그러면 아이는 우리 할머니 최고, 이 나쁜 돌부리, 할머니 이 돌부리를 뿌리채 뽑아서 우리가 박수를 내면 어떨까요? 그러도록 하자. 자, 상민아, 그냥 그리고 이제 울지 말고 가자. 이 놀라운 상담을 해준 거에 대해서 이 초롱 아기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 현장을 우리는 지금 지켜본 게 되는 거네요. 이게 치료네요. 자기가 당한 참사의 고통, 아픔은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놀러가서 잘못한 게 아니라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 그 나라 탓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거, 그거를 마음을 울리는 치료라고 받아들이는 수준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 초롱님의 초롱초롱한 마음을 읽어줬다. 요까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시고, 내 탓이 아니고 나라 탓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죄책감을 덜게 해주는 상담은 아니었을까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이군의 죄책감을 그렇게 덜어주려 하시진 않았을까요? 황 박사님이라면 어떻게 이군의 죄책감을 읽어주고 덜어주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번에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기대로 새해마다 매번 토장 비결도 보고 용한집에서 점도 보고 운세, 타로도 봤는데 아직도 달라질 것 없는 내 인생. 도대체 문제가 뭐지? 토정 비결보다 더 내가 가진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비결인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마음의 MRI 검사라고 불리는 WPI 검사는 당신도 몰랐던 당신의 성향과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당신이 갖고 있던 마음의 답답함을 읽어줍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은 바로 우리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읽어내어 파악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가진 마음의 아픔이나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WPI 상담을 통해 현재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중한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해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더 자신답게 잘 살기 위해 황성민 박사님과 한 해를 설계하는 새해 맞이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WPI 심리 상담, 코칭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WPI 검사와 상담을 통해 내 삶의 문제를 진단하고 인생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WPI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상담 문의는 전화와 이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이 고등학생은 강하게 느끼고 본인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두 친구가 죽었다라는 것을 안 이후부터 이 자살한 고등학생은 친구의 죽음이 자신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났다라는 죄책감을 시달리지 않았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언론이나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 친구의 죽음을 PTSD라고 하는 이 병명을 붙여서 이야기했지, 이 자살한 고등학생은 자신과 함께 이태원에 놀러 갔던 그 두 친구가 죽고 자신이만 살아남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심하게 느끼고 그 죄책감을 해소하지 못해서 본인의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는 심정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렸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이 죽은 학생의 마음을 읽어준다면, 만일 읽는다면 그 학생의 부모나 또 이 사건을 처리하는 국가 당국자나 주위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관심 없어, 내 신경 안 써도 돼 라는 마음이 될까요? 아니면 그 아이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몰랐을까요? 아니면 그 죄책감을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을까요? 그 죄책감을 덜게 하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될까요? 이 고등학생의 친구의 죽음에 대한 믿음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실제적인 사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태원 참사는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나요? 이태원 참사가 천재지변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질문하신 분은 이태원 참사는 천재지변에 가깝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어요. 이 질문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 질문에 대한, 이태원 참사는 천재지변이야, 천재지변이고 말고 천재지변이면 상민이 책임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대통령 책임도 아니고, 아니야 황상민의 책임, 상민이 책임이야, 이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저럴 끔찍이 아끼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상민이 책임이 아니라 천재지변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이 마음에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진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상민이가 꼭 황상민만을 뜻하는 뜻은 아니라는 거,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네, 더 이상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 저도 저희 신변의 위협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 없음에 대해서 여러분 공감해 주세요. 그랬어요. 놀랍게도 이태원 참사는 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과 같아. 태풍이 와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누구 책임을 따지거나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는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돌리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이 질문을 던진 분한테는 이 고등학생이 친구와 함께 이태원에 놀러 갔는데 다른 두 친구는 죽고 자기만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불편함을 야기하거나 어떤 혼란을 야기할까요? 어떤 어려움? 그 누구 탓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래서 차라리 천재지변이라 믿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분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고등학생의 진짜 마음을 읽어주면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산 사람 죽은 사람 모두 서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탓이 아니야 라고, 내 탓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나요? 네,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을 하셨는데 상당히 돌려서 어렵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얘가 죄책감을 얘는 지 목숨을 끊었어요.
내가 그 친구한테 이태원 가자 소리만 안 했어도 이 친구들은 안 죽었을 텐데, 내가 그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놓을 텐데, 그러면 교통 통제 잘하고 미리 관리하는 경찰들 잘 배치만 했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안 죽었을 텐데, 내가 내 할 일을 못했구나. 그래서 나는 죽어야 돼! 라고 해서 이 고등학생을 본받아가지고 최소한이라도 관련된 어른들이라도 죽었으면 차라리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고 제대로 사는 인간 세상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이 고등학생의 죽음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너부터 죽어!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느끼잖아. 저가 왜요? 너도 그래도 최소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거나 최소한 사회의 리더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잖아. 이런 이야기라도 조금이라도 들으면 너도 경찰이잖아 라든지, 너도 공무원이라든지, 너도 용산구에 살잖아 라든지, 아니면 너는 서울에 살잖아 라든지, 너는 대한민국에 살잖아, 이런 책임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나도 그럼 죽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안 그래 자살률이 높은데 대한민국 높은 자살률에 우리가 같이 도와줘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럼 이 고등학생의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모든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지내? 그거 그냥 천재지변으로 돌려, 교통사고로 돌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되는 압박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겠죠. 우와. 그러니까 갑자기 이 고등학생이 친구를 데리고 이태원에 간 그 죄책감을 언급하는 것조차도 이 사건의 정체나 문제, 살아남은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왜곡된 또 다른 정답을 이야기하는 놀라운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지 말아야지. 그 사람 많은데 가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학교 선생님도 이야기했고 부모님도 이야기했는데, 그 갔다가 꼴 좋다, 죽을 뻔한 게 싸다야 라고 누가 이야기하기 전에 저절로 저 죄를 제가 고합니다라고 해서 자백한 게, 선생님은 아무래도 제가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라고 하는 그 내담자의 말을 탁 채가지고 그거를 교묘하게 누구의 책임도 아니지만은 모두의 책임으로 만드는,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이거에도 감동을 받는 이 착하고 이 훌륭한 국민의 자세. 초롱님 진짜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이세요. 놀랍잖아요. 심리 상담의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국가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 평소에 엄마 탓해주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엄마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 네 엄마가 그날 너를 잡지 않아가지고 그렇다 이야기하는 거나, 국가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지 못해서 그렇다. 그거조차도 가슴 울리는 치료가 됐대요. 그럼 서로서로 느끼고 있으면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조차 나라 탓을 하는 것이 남 탓이 기본이 되었군요. 정확하게 지금 그런 마음으로 심리 상담을 하는 거예요. 심리 상담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책임을 남 탓으로 하는 것을 위로와 위안으로 생각하는, 자기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담을 한 것이 아니라 남 탓하는 것. 죄책감을 회피하는 방법으로는 너무 비겁한 것 같네요. 네,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일상적으로 손쉽게 사용하는 방법이 남 탓하는 방법. 내 탓이요, 내 탓이요는 미사 볼 때 미사 끝나고 나서
남 탓을 시큰 한 다음에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이다 라고 잠시 이야기하는 거로 돌리는 그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건이 천재지변이면 내일 대한민국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천재지변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이전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아니 멀쩡한 배와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뒤집어진 거는 그게 천재지변에 준하고 교통사고인데 왜 그걸 가지고 국가가 책임지고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 했냐 졌냐 라고 따지냐. 대통령이 7시간이 아니라 70시간 있다 하더라도 뒤집은 배 대통령이 슈퍼맨처럼 날아가가지고 그 물에 빠진 애들을 구한단 말이냐. 이러는 상황 이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 그런데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이 너 할머니처럼 애기 나쁜 돌뿌리 녀석 너 맞아 이렇게 해주는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응을 해주고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느끼는 수준으로 지금 심리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은 거창하게 멋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상을 살다가 참사를 그럼 일상을 살다가 참사를 당했지. 근데 매일 우리가 한론 축제를 하고 구경하러 가요? 그게 무슨 일상이야. 일상이 아닌 걸 일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어쩌라고. 참 이게 뭐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고 해설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 모든 상황이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거의 돌아버리고 싶어요. 모든 상황에서.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건 국가의 탓이야. 이렇게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는 뻔한 위로와 같은 말을 건네는 것이 심리상담이라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남 탓하는 것이 손쉬운 방법으로 쓰이게 되었을까요? 계속 들어봅시다.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상담은 전문가들의 상담이라고 느낄 수 없었지만 거주하고 있는 구청의 정신상담 프로그램을 연계해 주었고 구와 연결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강한 사람입니다. 심리상담도 자발적으로 잘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성 댓글이나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를 힘들게 하진 않았습니다. 저에게 2차 가해는 장관, 총리, 국회의원들의 말이었습니다. 참사 후 행안부 장관의 첫 브리핑을 보며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전에 비해 특별히 우려할 정도의 인파는 아니었고 경찰 병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저는 이 말을 놀러 갔다가 죽은 사람들이다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거는 행안부 장관 우리 이상민 장관이 본인의 책임과 잘못을 자백하는 내용이네요. 전 국민한테 이렇게 158명, 159명이 죽은 책임이 경찰 병력을 배치하고 미리 배치를 하고 이것이 특별히 우려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식하지 못했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국민 앞에서 이렇게 떳떳이 자백했는데 이 말은 경찰 병력을 미리 배치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이야기잖아요.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이미 자백했으니까 159명이 죽은 이 참사가 인파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자백한 증거는 전혀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게 다 장관 탓으로 돌려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런 질문이 떠오르신다면 당신은 여전히 탓할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뜻이에요. 황 박사는 장관님이 하신 말에 어떤 마음이 표현되고 있었는지를 읽어준 것 뿐이에요. 그런데 괜히 이태원에 가가지고
죄책감을 느끼며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분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계속 들어보세요. 놀러 갔다 죽은 사람들이다라고 받아들여. 이거 전혀 관련이 없는 걸 이렇게 연결시키는 놀라운 상상력과 추리력을 가진 상당히 섬세하고 예민한, 그리고 남들이 나를 욕하지 않을까, 나를 질책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마음으로 읽어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WPI 심리 상담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러니까 심리 상담 시간에 내 탓이야 아니야 국가 탓이야 라는 위안의 말을 아무리 들었어도 결국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 마음의 아픔을 전혀 해소해주진 못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누구 책임이다라고 위안을 주려는 심리 상담가는 내담자의 문제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을 드러내는 그네요라고 하는데, 그렇죠. 내담자의 마음을 읽기보다는 책임 소재를 먼저 가려가지고 엉뚱한 피해를 당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상담자의 마음이 먼저 작동했다는 거예요. 피해의식에 가득한 상담자였다라고 우리는 상담자의 마음까지도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몇 주 전 고등학생 생존자가 스스로 세상의 작별을 고했을 때 저는 스스로 잡고 있던 끈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했을 그 마음을 너무 알 것 같기에 슬펐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선생님을 찾았고 약의 용량을 늘렸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 선생님을 찾았고 약의 용량을 늘렸습니다. 여러분, 정신과 치료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겠죠? 본인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때, 슬픔을 더 작별을 고했을 때, 스스로 잡고 있던 끈을 놓칠 뻔했을 때 선생님한테 달려가가지고 더 강한 약을 주세요. 그 강한 약이 뭐예요? 내 정신과 몸을 마비시키고 나를 그냥 하는 상태로 있는 약을, 강한 약으로 나의 몸을 마비시키는 약을. 그러면 정신줄을 더 놓게 되나요? 정신줄을 잡나요? 지금 내가 정신줄을 놓기 전에 내 몸을 지탱하는 줄을 이미 그냥 약에 의존하게 만들어서 약으로 꽁꽁 매달고 싶은데 왜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세요?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 같은 것이네요. 네, 아주 멋있는 질문을 했어요. 네, 진짜 질문을 하지 않고 엉뚱한 그걸 가지고 탓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예의로 만들어진 사회. 이게 피해의식에 쩔은 사회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참 예의 없게, 싸가지 없게 표현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신도 지키고 타인도 지키며 한편 원하는 누군가를 지목해 탓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매우 영리한 영악한 마음이라고 봐요. 그게요, 영리한 영악한 마음이지만 결국 지 발등에 도끼 찍는 짓이에요. 제가 각자 도생의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우리 각각의 사람들은 각계 전투를 벌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누구 탓을 하는, 심지어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국가 탓을 하고, 그 국가 탓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줄 책임이 국가에 있지 않나요? 그래, 네가 안전하게 살도록 국가 지원하는 이 심리 상담도 받도록 하고 정신치료도 했으면 그럼 국가가 충분히 할 일을 다 한 거잖아. 좀 더 네가 더 강하게 살겠다는 마음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왜 5번만 받았니? 10번을 받아도 되는데 다 국가가 지원한다잖아. 이런 상황에서 죽으면 네 마음이 약해서 죽은 거지. 그건 네 약한 마음 탓이야. 탓을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일상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의 털로서 작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서 국무총리 발언 똑같이 지나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그런 아픔을 겪은 참사에서 생존한 사람한테 지금 황 박사 예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 어떤 방식으로든 남 탓을 하는 건 잠시 화살의 방향을 돌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화살을 쥐고 있는 주체는 바로 나라는 것. 나의 믿음이 나를 아프게 한다는 것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 혹은 국가의 탓입니다. 라는 위안을 아무리 들어도 아픔이 해소되지 않고 매번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유이지요. 국무총리가 했던 발언이 생각납니다. 스스로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는 생각이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정면으로 반박하고 싶습니다. 치료와 상담을 이렇게 열심히 받는 저는 매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요? 치료와 상담을 이렇게 열심히 받는데 왜 초롱님이 매번 원점으로 돌아오는지 알아요? 코스프레 치료, 코스프레 상담을 받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어? 아니에요. 저렇게 고통에 시달리고 아파하는 사람한테 네가 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저도 그렇게 대놓고 내 남자한테 네가 네 상담, 네 그거를 몰라서 그래요 라는 이야기는 웬만하면 안 해요. 그냥 내 남자가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죽도록 괴로웠는데 왜 이번에도 이 뻔한 이 잘못을 제가 저질렀나요? 제가 진짜 멍청한가요? 저는 죽어야 싸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에요. 전혀 멍청하지도 않고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못한 그 안타까움이 있을 뿐인데 그거 그렇다고 누구나 다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가짜 문제를 진짜 문제인 것처럼 그거에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상담받으러 오신 것에도 분명히 본인이 지금 힘들어하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의 진짜 문제를 알고 싶어서 오신 거 그것만해도 잘하신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저 진짜 문제가 뭔가요? 그래요.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 하세요? 라고 물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읽어보기 시작하는 게 심리 상담인 거예요. 심리 치료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